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이 10월 17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1.1% 기업들의 호실적이 뒷받침이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왔던 요건들에서 기반에 불안심리가 깔려있던 게 과연 실적 시즌인데 시합들의 실적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회의가 상당히 좀 많았고 시장의 어떤 그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잠재울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거의 30% 이상 급증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은행권,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장에서 감세 정책에 따라서 그 실적이 우상향 되고 있고 재무제표가 우상향 되고 있는 그 기술주들에 대한 두려운 부분들, 우려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실적이 오픈하고 보니까 넷플릭스가 3분기 순이익, 매출, 가입자 수,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한 4% 정도 나왔고,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 13%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현재 알고리즘, 그 다음에 ETF가 쏠림 현상을 만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상승도 하락도, 특히 하락도 그 군중심리죠.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군중심리와 비슷하게 이 ETF 쪽 알고리즘도 군중심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빅스라든지,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내용의 하나의 트리거 현상 부분이 나오면 뭐라 할까요? 그 알고리즘의 그 변수, 중요한 상승, 알고리즘 작동의 중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우르수, 그러니까 1% 빠질 게 3% 이상의 급락 부분이 나오고, 반대로 1% 상승 정도면 예전에 됐는데 3%, 5%의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의 변동성 요건 자체가 좀 소멸되니까 반등의 요건도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오늘 주목하실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 이제까지 약간 아리송해했던 그런 측면에서 모건 스탠리가 5% 급등이 나왔고 넷플릭스가 장중에 4%, 시간에 13%의 급등 나온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시장, 지난주부터 계속 같은 얘기가 기존에 깔린 게 뭐냐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체크를 해두고 있죠.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신용 물량이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1조 2,500억, 오늘 아침 기준으로. 거의 지난번에는 한 달 반,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물량을 출했다면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양쪽,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물량이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저렇게 되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관련된 접근을 모닝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락에서 털리고 반등 나오더라도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계속적으로 항상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의 여건, 시장의 상황 부분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군중심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항상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전저점이, 그 다음에 약간의 오버슈팅이죠. 깨지지 않아야 될, 건드리지 않아야 될 가격인데 지금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가 예상치를 한 번씩 다 하회나 상회하는 움직임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역으로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경우를 딱 보이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의 개인들의 수급은 0꽝입니다. 1조 1,600억 정도. 하지만 역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굳건하게 들고 계시라는 얘기고, 역으로 또 공격 포인트 부분들이 생겼다는 부분이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접근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대부분의
다수가 가는 방향과 이 투자 부분들은 역으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다시 분석 부분들 해두면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이 오늘 하나의 모멘텀 부분들을 만든 건 사실이고, 두 번째 9월 산업생산, 그 다음에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8월 채용 공고도 사상 최고.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풋, 그 다음에 그린스펀 풋, 파월 연준 의장은 신입사원이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 처음에 근무할 때 보면 좌충우돌 한 번씩 사고를 터뜨리죠. 어떻게 코멘트를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뭘까요? 그 프로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버냉키도 그랬고 지금 파월도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도 하나의 트리거 역할 부분에 따면 경제지표 자체가 우상향대는 꾸준하게 양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4번, 내년에 3번 정도, 그 다음에는 한 번 정도 정도표가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중립금리라는 말 한마디에 오버 액션이에요. 오버 슈팅 부분들이 그 알고리즘의 트리거를 만들었던 하나의 계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그런 측면 부분들로 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 부분들이 코멘트가 됐고, 그 다음에 긴장 우려감을 만들었던 사우디, 어제 마감 발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합 수준으로 들어간 사우디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왕정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우디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 부분도, 원유 결제 부분을 할 때 달러 결제를 만들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를 만드는데 협력 공신이죠. 그래서 봉합 수준의 진행 부분들로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안이 일단 제출은 됐습니다. 예산안 제출이 됐는데 아직 EU하고 논란 여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 재정경제장관 예산을 옹호하면서 정부가 약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 유럽 증시가 상승 부분들이 있어요. 이탈리아 채권, 주식시장, 유럽 증시를 유로화도 견인한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아있는 건 뭐냐면, 환율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 미국 시장이 이제 기업 호실적, 그분하고 사우디 봉합,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문우신 재무장관의 그 다음에 재무부 직원들의 일단 보고서는 환율 보고서, 환율 조작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에는 다시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의 호실적, 다우지수 2% 급등, 넷플릭스 장중 4%, 시간에 13%의 급등을 만드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어제 다우지수 헬스케어 ETF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로마가 도착이 됐습니다. 로마 도착할 때 가장 키워드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정도, 늦어도 내년 정도 교황의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교황의 방북 이꼬로 평화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제재 부분들이 풀리고, 그 다음에 방북이 진행되면 경제제재는 상당 부분이 풀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은 여러분 이건 중요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로마 도착, 교황 방북에 대한 코멘트가 향후 나올지, 어차피 4, 4분기 다소 우리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호흡을 짧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 드렸죠.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았고 계속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 한 줄 정리. 다우 2% 급등 대비 신용 물량 1조 2천억에 가까운 물량이 털리고 있고 축소가 되고 있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전저점을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역발상으로 어떤 투자 관점 부분들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개별적인 그 문자 메시지는 지난주와 어제 개별 회원님들에게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레버리지 그대로 홀딩 유지,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7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